우리를 알게 하지?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고객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는 핸델과 그레텔을 떠올려요. 디지털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내 고객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빵 조각을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온라인상, 디지털상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내 고객들이 찾고 검색해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플랫폼들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빵 조각을 잘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장소에 갈 때도 내비게이션에 그 장소만 찍으면 출발하는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결국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온라인상에 이런 디지털 내비게이션을 잘 깔아놔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잘 발견되게 하고 발견된 이후에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알게 하지? 어떻게 최종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브랜드라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의도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의 입장에서 뭔가 필요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 검색을 했을 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혹은 내 브랜드가 그 고객의 니즈에 맞는 키워드와 그 컨텐츠와 맞을 때 내가 띵띵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검색 결과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뭔가 관계를 맺어서 봤더니 아직 지금은 필요한 거 아닌데 얘네가 계속 좋은 컨텐츠를 올려주네? 얘네가 말하는 가치나 얘네가 말하는 브랜드 컨셉이 뭔가 나랑 결이 맞아. 그러면 관계를 맺고 구독을 하고 팔로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올리는 걸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컨텐츠들로 학습을 하게 되고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 여전히 이 브랜드는 괜찮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눈에 노출이 되고 컨텐츠를 만나게 되니까 결국에 그것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게 되고 내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원치 않았어도 노출이 되는 거죠. 내가 검색은 A라는 회사를 했지만 B라는 C라는 경쟁 회사들은 그 A라는 회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고객을 우리 쪽으로 땡겨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도 보이게끔 광고를 집행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리타게팅 광고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광고나 내가 자주 봤던 컨텐츠 기준으로 요즘에는 알고리즘, 나의 그 검색 정보, 검색 성향, 그걸 통해서 불특정 다수 브랜드들이 집행하는 광고에 내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나보다 지금 앞서가는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저 사람들이 잘 터지고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검색하는 브랜드를 검색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역시 우리 고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타겟팅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쩌면 내가 이 브랜드를 보고 싶었던 건 아닌데 내가 이 카테고리를 검색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후보에 떠올려 볼 수 있게끔은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검색이 되고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찾았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케팅 쪽에서는 마케팅 퍼널이라고 부르고 한글 말로 마케팅 깔때기라고 불렀습니다. 깔때기에 물건을 이렇게 위로 채우면 입자가 조금만한 것만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고 보게 돼도 결국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이 봤으면 그래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의 로직을, 플로우를 짜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따지면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는 채널들이 많고 플랫폼이 많으니까 일단 노출량을 늘리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더 많이 노출이 되면 어쨌든 그 중에 일부만 우리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노출되는 파이가 크면 클수록 그래도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노력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전환율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전환율이란 것은
봤던 사람이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클릭을 한 번 더 한다거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는다거나 아니면 구매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런 실제로 본 사람이 뭔가 구매에 관련된 활동으로 바뀌는 것을 전환이라고 부르고, 많이 본 사람들 대비 실제로 활동을 어떻게 했냐 비율을 따져서 마케팅 용어로 전환율이라고 부릅니다. 노출량은 그럼 어떻게 늘리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채널의 효율을 높이거나 채널의 개수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많이 노출되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 모든 SNS 채널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인스타그램만 주로 사용하고 누구는 유튜브만 보고 누구는 페이스북만 보고 이런단 말이죠.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채널에 노출을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죠. 전략적으로 몇 개의 채널만 가지고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채널들의 효율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클릭당 비율, 예를 들자면 클릭당 비용, 하나의 컨텐츠를 보더라도 조금 더 알짜배기 정보로 조금 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 팬이 된다거나 혹은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정말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더 검색을 하게 하는 불편을 주면 안 돼요. 우리의 채널에서 바로 구매 영역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저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매장은 없지만 저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 채널이라던가 메일이라던가 이메일 DM이라던가 이런 방법을 저는 열어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제품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자체몰이 있다면 우리 SNS 채널에서도 나의 판매 채널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링크를 반드시 연결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의 전환율을 높여주는 컨텐츠가 바로 상세 페이지가 될 수 있고 리뷰가 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닌 좀 더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말해주는 인플루언서의 공격적인 언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작정하고 만든 광고 컨텐츠일 수도 있겠죠.